기출문제 8회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작업 1영역은 본인 수행하시고요. 기본작업 2영역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자, A1에서부터 H100 드래그 하시고 병합 가운데 맞춤, 굴림체, 글꼴 크기는 20, 굴림체, 글꼴 크기 20, 행 높이 조절이 나와서 행 머리끝 1행에서 선택합니다. 오른쪽 마우스 행 높이 값을 30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영역이 여러 곳으로 첫 번째 구간은 반드시 그냥 드래그 합니다. A4, A5 드래그, 다음 구간부터는 컨트롤, B4, B5 컨트롤 드래그, 다음 C4에서 E4번 컨트롤 드래그, F4에서 H4 영역 컨트롤 드래그 이용하시고 병합 가운데 맞춤, 자, 병합 가운데 맞춤, 다음은 A4에서 H5 영역, 자, A4에서 H5 영역은 4에서 H5까지 드래그를 하니 병합이 되어 있으면서 H5 영역까지 드래그를 하니 4, 5행이 동시 선택을 하네요. 자, 이곳에서 셀 스타일 강조색 나왔는데요. 강조색 5번은 책의 영역, 글꼴에 있는 효과가 아닌 것으로 주의하십니다. 자, 홈이라는 리본 메뉴 상단을 맞으시지만 스타일 도구가 있습니다. 이 스타일에서 하단 자세히 펼침 이용해 주시고 자, 스타일 이름에 강조색 5번이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곳을 클릭하셔서 효과 적용을 합니다. 자, 다음은 A4에서 H17 영역을 전체표 영역이네요. 드래그 사용하시고 모든 테두리 처리를 하시고 다시 한번 테두리 여셔서 굵은 바깥쪽 테두리까지 적용을 합니다. 자, 다음은 C6에서 C17번. 자, C 영역에서 C6에서 C17번. 다음은 E6에서 자, E6에서 F네요. 주의를 합니다. E6에서 F17번. E6에서 F17번. 다음은 H6에서 H17번. 까지를 드래그 사용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범위 적용 확인할게요. C6에서 C17번. 다음은 E6에서 E17번. 다음은 H6에서 H17번. 즉 보니까 생산량, 수량, 생산량, 수치는 아니고 단가, 총액, 즉 금액 영역을 범위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곳에 천 단위 구분 기호와 뒤에 만원을 표시를 합니다. 라고 해서 이와 같이 표시를 합니다. 자, 구역이 네 구역이 잡혔지만 제 컨트롤 드래그 이용해서 각각 표시를 하셨지만 셀 서식을 이용할게요. 단축키는 컨트롤의 숫자 1번 이용하시고 사용자 지정 이용 후에 많이 쓰셨던 샵심표 샵샵 0인데 단위가 따옴표, 큰 따옴표에 원만 작성하시는 게 아니라 만 원 단위가 제시가 됐네요. 작성하시고 큰 따옴표 닫음 확인 처리합니다. 다음은 F4번 셀에 자 F열의 4번 셀을 선택하니까 저는 지금 현재 수출 값이 적용되어 있는 셀로 보입니다. 자, F4번 셀의 수출 지역 유럽이라는 메모를 처리를 할게요. 선택 셀 오른쪽 마우스 자, 메모 삽입 도구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입력되어 있는 자료들을 백스페이스 이용해서 다 제거를 하시고 수출, 지역, 한 칸 띄우고 콜론, 한 칸 띄우고 유럽이라고 작성을 한 다음에 자동 크기를 위해서 메모 개체 윤곽선 클릭, 윤곽선에서 마우스 오른쪽 메모 서식, 맞춤에서 자동 크기 처리 확인, 항상 표시를 위하여 셀 F4 셀에서 오른쪽 마우스 메모 표시 처리를 하여 셀 포인터가 이동되어도 메모가 고정될 수 있도록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장을 해서 다음 시트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작업 3. 자, 문제 영역 기본 작업 3은 고급 필터 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우선은 A18번에서 C20번 영역에 조건을 입력하셔야 되는 점을 주의를 하시고요. 부서가 격리부이거나 급여가 400만 원 이상이 잘 만드셔야 됩니다. 부서와 급여가 조건 내용입니다. 자, 다시 한번 부서 클릭, 컨트롤로 급여 클릭해서 복사 처리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시작 주소인 A18번 주소에 붙여넣기 이용하시고 자, 격리부서는 아무 글자가 격리부가 여러 곳에 있으시죠? 격리부 텍스트를 컨트롤 C, 컨트롤 V 하시고 다음은 이거나 라는 항목 때문에 자, AND 타입이 아닌 이거나 라고 나오면 서로 다른 행으로 이동하는 OR 타입이다 라고 기억을 하셔서 급여의 조건 한 칸 비우고 B열의 20번 셀에 이동해서 이상 400만 원
값을 이용해서 입력을 하시고 뭐 열간격을 확장시킬 필요까지는 없겠습니다. 이대로 바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 결과를 A23번 셀 이후에 나타나도록 반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결과가 나올 셀 주소인 A23을 선택을 하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리본 메뉴 상단 데이터, 그 다음 고급이라는 도구 보이실 겁니다. 고급 필터 도구를 이용해서 열어주시고 다른 장소의 복사라는 키로 변형 선택을 해서 목록 범위와 커서를 클릭. 우선은 데이터베이스, 즉 목록 원본을 이와 같이 A3에서 F15라는 범위, A3에서 F15 범위 선택 사용. 다음 조건 범위 칸에 커서를 놓아서 부서의 격리부 이거나 급여 400만원 이상, 즉 A18번에서 B20 주소를 사용. 자, 마지막으로 커서 옮기시고 A23 주소를 반드시 제시한 A23 주소 선택하고 확인 처리해서 결과값을 이와 같이 확인하십니다. 변경사항을 또 한번 수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계산 작업 시트의 1번째 문제 표 1번을 이용해서 비고 칸을 산출하도록 하겠습니다. if, and, median 함수를 이용해서 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판매량이 150 이상이고 1조건 있고 총 판매액이 전체 총 판매액의 중앙값 이상이면이라고 값이 있습니다. 자, 셀 주소 이 3번 셀에 AND 함수를 좀 먼저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ND 함수 사용 위해서 도움창 fx 열어주시고 첫 번째는 판매량이 150 이상이고 자, 판매량 셀은요. 자기 데이터 셀 C3번 선택하시고 이상 150 작성하시면 조건 1이 이미 완성이 됩니다. 판매량 150 이상이고 즉 AND를 만나서 다음 칸 이동하시면 되겠고 총 판매액이 전체 총 판매액의 중앙값 이상이면 이라고 하는데 자, 이때 총 판매액이니까 자기 대상값은 D3번입니다. 반드시 이 값을 선택을 하시고 이상이면은 있었기 때문에 동일하게 처리를 하는데 여기서는 150만원 이와 같이 금액을 직접 적어준 게 아니라 메디안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중앙값 이라고 산출을 하셔야 되세요. 자, 여기는 도움창이 검색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함수 명령어를 직접 좀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메디안을 함수 명령으로 직접 쓰시고 자, 가로 열기를 하셔서 메디안 적용하고자 하는 범위인 자, D3번에서 D11번 영역을 사용을 하시는데 자, 이때 주의하실 점은 자, 제 대상은 D3번인 148만 8천원이 자, 중앙값 이상입니까? 라는 조건을 작성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따 채우기엔드를 하면 221만 9,500원이 중앙값 이상입니까? 라고 비교를 한다면 D3번은 D4번으로 바뀌지만 중앙값이라는 영역은 절대로 변경사항이 있으시면 안 되세요. 절대 참조 반드시 하셔서 $D, $3에서 $D, $11이라고 반영을 하셔야 합니다. 자, 이면이라고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조건은 없어 보이고 확인 처리 후에 제가 함수 명령 오류를 냈나 보네요. DIAN인데 A를 안 적었네요. 자, 함수가 오류가 났기 때문에 함수 명령을 수정을 하고 자, 다시 검색할게요. 그래도 오타가 났군요. 자, 이상입니까? 라는 값에다가 MEDIAN 제가 A와 I를 위치를 바꿨군요. 자, 처리를 해서 false. 자, 이 값이 채우기 핸들로 이렇게 내려왔을 때 true로 반영되는 구간은 저희는 이따 효자 상품을 해주면 되고 false로 반영된 공간은 공백으로 반영을 하면 됩니다. 즉 이때 if는 하나로서 해결이 되겠구나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식 편집을 위해서 이 3번 셀에 and 구문 앞에다가 if 하나를 작성을 하시고 if 마법사에서 생성하겠습니다. 자, 조건은 이미 완성되었지만 첫 번째 내용은 조건이 모두 맞으면 효자 상품이라고 작성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도조건이 맞지 않은 경우는 공백 처리를 합니다. 다운표 열기, 다운표 닫기를 처리하여 채우기 핸들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충 설명을 위해서 메디안 함수가 조금 난이도가 있었는데 이곳에 F열의 빈칸에서 메디안 함수를 좀 추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는 MEDIAN 메디안이라는 함수는 검색 전에 이제 이렇게 보시면 중앙값 계산하다라는 함수 명령으로 자, 이 함수를 올바르게 이렇게 가로 열기를 하고서 보면 넘버 1, 넘버 2 등등등 숫자 범위를 사용합니다. 그때 제가 마법사에서는 이와 같은 범위를 제가 사용을 했었잖아요. D3에서 D11, 즉 총 판매액의 전체 총 판매액 중간값을 알기 위해서 총 판매액 중앙값을 알기 위해서 이 범위를 사용했는데
그때는 절대 참조를 했지만 제가 지금은 절대 참조를 하지 않은 상태로 중간값 계산하시오 엔터라고 하면 158만 6,500원이 나오거든요. 즉 저희는 첫 번째 상품 코드가 148만 8,000원인데 중간 가격의 이상이 되진 않죠. 그것을 보고 저희는 거짓임을 확인도 할 수 있지만 이 메디안 함수 수식이 아래로 채워진다라면은 제가 채우기 핸들 해본다면은 총 판매액에서의 중앙값은 반드시 158만 6,500원으로 고정이 되어야 되는데 두 번째 160만 원대 또 어딘가는 100만 원대로 뭔가 가격 형성이 많이 바뀌고 있다는 걸 보는데 제가 두 번째 163만 9천 원대가 나왔던 중앙값을 열어보겠습니다. 더블 클릭을 하면 총 판매액에서 자기보다 낮은 수치 일부를 제거를 하고 다른 범위에서 찾다 보니까 중앙 데이터가 흐트러진 공간에서 잘못된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메디안으로 산출했던 D3에서 D11을 반드시 절대 참조를 이용해서 엔터 바뀐 효과를 드래그해서 채우기 핸들을 했을 때 자, 저희의 조건이 이제 무엇인고 비교를 하시는데 자기가 팔았던 총 판매액은 중간가 가격 이상인가요? 자기가 팔았던 가격은 중간가 이상인가요? 여기는 200만 원대 팔았으니까 중간 가격보다 많이 팔았잖아요. 총 판매액이 참, 거짓 등을 참 여기도 참이겠네요. 여기만 거짓이죠.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하셔서 조건 비교를 했다라고 봐주시면 되시고요. 설명 때문에 나타났던 F열은 저는 딜리트 이용해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표 2를 이용해서 연차, 나 2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준 1셀에 K1번 셀을 주의 참조하셔서 여기는 현재 2017년 1월 2일이라고 데이터가 되어 있는데 자, 이 날짜는 제가 지금 촬영 중인 오늘 날짜로 조금 정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변환 처리를 하고요. 기준 1 기준으로 이 대상자가 몇 년차 근무를 하고 있는지, 나이는 현재 몇 살 정도의 나이가 되는지를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기준 1년도 빼기 입사 1년도 처리해서 몇 년 차를 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준 1년도는 이월 함수를 이용하셔서 날짜 셀을 참조하시게 되면은 저는 아까 2017이었지만 2021년도로 바꾸었죠. 값이 2021이라고 나오는데 이곳을 다시 한번 수정 모드로 놓아서 마이너스 시, 즉 마이너스 시 입사 1년도, 입사일 2014년 있으시죠? 자, 이월 함수를 열고 5장동시의 입사일을 I3번 셀을 사용하여 가로 닫은 엔터를 하면 자, 현재 이분은 2021년 기준으로 7년차 근무인데 자, 혼자만의 계산은 아니기 때문에 채우기 핸들을 하게 되면은 이와 같이 오류 수식이 나옵니다. 자, 수식을 확인하기 위해서 두 번째 수식을 더블 클릭 이용할게요. 자, 빨간색 주소인 I4번 셀 여기는 지금 변경이 잘 내려온 것 같은데 파란색 주소인 저는 K1번이어야 되는데 아래 칸 내려왔기 때문에 오히려 잘못된 계산으로 기준 1년도를 잘못 산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나머지 채우기는 정정 내용을 하기 위해서 지우고요. 첫 번째 K1번 셀이 절대 참조 고정 주소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수정 상태로 엔터, 채우기 핸들을 이와 같이 하게 되면 연차를 올바르게 산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우리는 연차를 반영을 하셨고 7연차라는 이런 표기를 하기 위해서 첫 번째 K3번 셀 수식을 뒤에서 M% 큰 따옴표 한글로 부서가 뒤에 들어갈게요. M% 큰 따옴표 한글로 연차 따옴표 다듬라고 하는데 자, 우리는 이때 한글로 연차뿐만 아니라 가로문이 보이실까요? 여기까지도 문자로 파악하셔서 입력 형태를 수정을 반드시 이와 같이 수정을 추가 보충 입력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반영된 값을 처리하시고 엔터 값을 채우기 핸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저희는 몇 년 차는 계산이 되셨고 주민등록번호 이용하셔서 몇 년 나이인지 나이가 몇 살인지 정도를 추가 산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적용할 함수로 나이 계산법은 기준 1의 연도 마이너스 즉 아까 기준 1의 연도는 절대 참조 필요한 구간이었습니다. 마이너스 가로 열고 1900 플러스 주민번호 앞 두 자리이자 주민번호 앞 두 자리 이용할 때 레프트 함수 소식을 적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함수를 일부 처리하시다가 이와 같이 처리 반영이 남았는데 끝 구절에 문자열로 멈추어 있으시고 다음은 나이 계산을 이와 같은 식으로 대입을 해서 나이를 문자열에 연결 처리 이용한 작업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자, 해당 처리가 있었던 셀 내에서 제가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집 모드로 더블 클릭 K3번 셀을 편집 모드로 가는데 끝에 문자열로 마무리가 되었는데 마지막 부분 커서 잘 놓고 연결 연산자 반드시 사용합니다. 자, 이곳에서 이열 함수를 검색하겠습니다. 사용하는 이유는 기존 일을 추출하기 위함입니다. K1번 셀을 사용하시고 F4 절대 참조 후에 가로를 닫습니다. 자, 또 한번 여기서는 기존의 연도는 산출하셨지만 마이너스식을 짭니다. 가로 열기 하시고 1900에 자, 그 다음 저희는 1900에다가 어떤 처리를 하냐면 플러스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자, 플러스의 주민번호 앞자리는 left라는 함수를 산출하기로 하셨습니다. 자, left는 이제 많이 사용하셨기 때문에 마법사 입력을 사용하지 않고 제가 여기서 바로 기입을 해보겠습니다. 자, 현재 수식이 굉장히 길어지면서 왼쪽에 있는 제2 3번 셀을 참조해야 되는데 많이 이 데이터를 수식이 가려지고 있어서 문자 주민번호가 보이지 않음을 확인하시는데 그렇지만 저는 텍스트를 이제 제2 3번 셀을 써야 되는데 선택이 어려울 때는 아래 주소나 위 주소 기타 빈 영역 어떠한 다른 임의 셀을 지정을 하셔서 방향키 위로 아래로 등 이용해서 제2 3번 셀로 주소 변환해서 나의 주민번호라고 제2 3번의 문자열을 사용합니다. 그리고는 쉼표 눌러서 자, 이때 우리 왼쪽에 앞 두 자리였기 때문에 두 글자를 탐색하다라고 일을 주고 가로 닫기 이용하면 레프트의 수식문은 붉은색 가로에서 끝납니다. 하지만 1900 플러스 앞전에 수식 가로가 있으셨기 때문에 검정색 가로를 닫아주시고 엔터 처리하여 7년차 연결하여서 33세 나왔는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표현할 내용은 가로가 마지막에 닫아진 채로 채우겠습니다. 다시 한번 수정을 위해서 수식 오른쪽에서 추가하겠습니다. M% 큰 따옴표 가로 닫기 따옴표 열었다가 따옴표 닫아주는 건 문자열로 감싸주는 코드이기 때문에 처리하시고 엔터 문자 가로가 추가되었음을 볼 수가 있죠. 자, 채우기 핸들을 아래를 적용해서 2번 수식을 완료하도록 하는데요. 답안에 나오는 내용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이 기존 일의 데이터를 제가 변경했기 때문에 수식 구조문은 동일할 겁니다. 하지만 보이는 몇 년 차와 몇 살이라는 나이는 현재 나이로 계산되었다는 점을 주의를 해 주십시오. 이번에는 3번 표를 이용해서 D15셀에서 D22셀의 결과를 반영하는 함수식을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되고 있는 함수는 HLOOKUP과 average라는 함수를 쓰는데 자, HLOOKUP을 제시한 이유를 보니 25행의 평균값과 26행의 평가, 저조, 보통, 우수 등의 가로 방향 테이블에서 뭔가를 찾으셔야 되나 봅니다. 자, 그리고 문제 상세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의 평균이 80 이상이면은 우수, 60 이상부터 80 미만이면은 보통, 60 미만이면은 저조를 결과 영역에 표시하다라고 내었는데 자, 우리는 일단 평균을 아셔야지 이와 같이 저조, 보통, 우수 등의 평가를 처리하기 때문에 자, 해당 셀에는 average라는 함수를 즉 평균을 먼저 산출해 보겠습니다. 엄기영 씨는 중간 기말 평균을 내시죠. 혹시 중간 전체 평균을 내시는 건 아니니까 이와 같이 범위를 틀리지 않도록 주의를 하시고 평균 범위 B15, C15가 되겠습니다. 가로 닫음, 엔터. 자, 이거는 71점이네요. 채우기 핸들 해보겠습니다. 자, 이때 주의하실 점, 71점은 아래쪽 평균표에는 동일 점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 속에서 60점 이상이면서 80점 미만이면 보통이 된다라는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아마 60점대 영역에 비슷하게 가서 보통의 값을 찾아와야 하나 봅니다. 자, 그럼 수정해 보겠습니다. 편집 모드로 average 함수의 왼쪽 편에 HLOOKUP 함수를 삽입해 보겠습니다. 커서를 HLOOKUP에 포인트 위치하시고 함수 도움창 fx 띄워 들어가겠습니다. 인수가 모두 4가지가 있고요. 첫 번째 인수는 자, 저조와 보통과 우수를 탐색하기 위한 기준 데이터이셔야 합니다. 근데 저희는 기준 데이터가 그 차질표 테이블의 첫 행을 보시게 되면 평균의 산출 값이다라고 평균 데이터가 있는데 저희가 찾아놓은 데이터도 평균 산출 71점 평균을 계산을 하고 있으셨습니다. 즉
맞춰주는 기준값은 평균을 보고 찾는다. 71점 그대로 사용합니다. 다음은 참조할 표를 H룩업에서 참조할 표를 평가표를 이용하셔야 되기 때문에 평가표 범위인 전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필드명 제외한 B25에서 D26 범위를 사용하는데 자 이때 채우기 핸들을 하게 되면 하단의 빈칸 범위 하단에 어떤 다른 문자열을 검색하면 안 되시기 때문에 절대 참조 F4 반드시 이용하시고 두 번째로는 숫자를 쓰는데 이 숫자는 행번호를 기입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1행의 평균 점수, 2행의 평가, 저조, 보통, 우수 이거를 찾잖아요. 두 번째 행에 존재합니다. 2를 산출하시고 다음은 마지막 인수에 자 저희는 정확하게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자 뭐냐면 71점은 이 범위에 없습니다. 저희는 비슷하게 일치하는 것으로 찾으셔야 되기 때문에 true, 즉 숫자 번호 1번 혹은 생략인수도 가능합니다. 저는 숫자 번호 1번을 이용해서 true, 즉 비슷하게 일치하는 것 찾다라고 반영 타입 번호를 넣고 확인, 채우기 핸들 이용해서 결과값이 올바르게 나왔는지는 채우기 핸들 했을 때 혼자만의 답을 보시는 게 아니라 자 저는 저조 즉 D16번 확인하겠습니다. 수식셀을 보게 되면 평균은 B16, C16 적용 범위 맞으시고요. 찾고자 하는 범위 B25, D26 범위가 고정적인 참조 범위 맞으시기 때문에 이곳에서 두 번째 행을 찾다, 1번 타입 유사하게 찾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저희 현재 평균 데이터가 성적이 조금 나빴죠. 40 몇 점대, 50 몇 점대니까 평균 60이 될 수 없잖아요. 그런 평균 영역대에 비슷한 값으로 저조, 두 번째 저조를 탐색하다. 올바르게 검색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번 표를 이용해서 상공전자 최고, 최저가 차이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데이터베이스 함수 중에 최고, Dmax 함수를 먼저 처리해 보겠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함수 도움창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는 4번 테이블을 모두 다 사용하는데 주의사항은 제품 코드 명부터 들어갑니다. F14, I16. 다음으로 두 번째는 판매 가격의 차이를 내기 때문에 I14 혹은 필드 번호 1, 2, 3, 4이기 때문에 4번 또한 괜찮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상공전자가 조건 따로 입력이 되지 않더라도 G14에서 G15 사용하시고 확인 처리합니다. 자, 이와 같이 120만원 반영 나오셨던 부분을 수식 입력줄에서 -D min 함수 적용해서 동창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동일하시고 판매가 필드명도 동일합니다. 다음은 조건 내용 동일합니다. 대신 이곳에서는 최저, 제일 낮은 값을 산출하게 되어 있고 먼저 찾으셨던 Dmax 120만원에서 최저 90만원을 차감하여 30만원의 결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5번 표를 이용해서 구분이 미술인 제품들의 판매 총액 합계를 계산해서 표시를 합니다. 단 100의 자리에서 올림 처리, 자 올림 처리입니다. 1000단위까지 이와 같은 표기를 하고 합계를 산출 후에 그 자리값 올림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 주소 239번 셀에 위치하여 sum, if 조건이 하나 제시된 함수입니다. 자 도움창 fs 띄워 들어가셔도 되고요. 저는 이번에는 여기서 바로 그냥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주는 범위인데요. 조건을 탐색하는 범위입니다. 미술을 찾으셔야 되는데 구분 필드 데이터베이스 아니기 때문에 구분 제외하시고요. A30부터 A38 영역은 조건을 찾을 탐색 범위. 다음은 쉼표 조건 내용을 기입하는 두 번째 인수로 조건 내용은 한글로 미술 따옴표 다듬해서 문자 인식 반드시 하여 주시고 쉼표 마지막으로 sum range 판매 총액을 합산합니다. 범위로 F30에서 E30 사용하시고 바로 닫음 엔터 하면은 769,100이라고 나오는데 이것을 올림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쪽에서 라운드업 함수를 이용을 하고 라운드업은 제가 도움창 들어가 보겠습니다. 커서 더블클릭 등을 활용하시고 fx 도움창을 여신 경우에 넘버, 방금 구하신 데이터 769,100 넘버를 그대로 사용하시고 자 1000단위까지입니다. 1000단위까지는 자리값이 이와 같이 표현되는데 저희 지금 현재 100원까지 보이시잖아요. -3의 자리를 처리해서 산출한 값에 잘 보시게 되면 -3 이것이 아닌가 -2인가 라고 하면은 값이 그대로 100단위가 보여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3을 했는데 77만 단위가 표현이 되거든요. 자, 그 이유는 저희가 지금 값을 가지고 있었던 100단위가 1000원대인 9,000원으로 올림
올림 처리가 되고 나면 9,000원, 1,000단위가 일이 올라가면 만 단위로 올라가서 77만 원밖에 바뀌지 못하기 때문에 이때는 마이너스 3이라는 자릿수는 맞지만 표기되는 자리는 77만 원으로 1,000단에서 다시 한번 올린 값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77만 원이 맞는 표기법이고 자릿수는 마이너스 3을 처리하셔야 됩니다. 실수로 마이너스 4로 잘못된 정정을 해서 반영이 나오더라도 똑같은 답이지만 절대로 마이너스 4 자리가 아닌 마이너스 3 자리 값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다음은 분석 작업 1시트 이용해서 시나리오 작업을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별 주물 내역서에서 세율 B18번 셀이 다음과 같이 변동하는 경우 세금 합계 G7번, G12번, G16번의 변동 시나리오 작성하시게 되는데 우선은 B18번 셀을 셀 포인터 선택, 이름 상자 위치 이동하셔서 자, 한글로 텍스트 세율이라고 작성하고 엔터합니다. 자, 다음은 각각 셀입니다. G7번 셀로 이동하셔서 자, 소개 1월이라고 작성을 합니다. 다음은 G12번 셀로 이동하셔서 소개 2월로 작성을 하고 엔터합니다. 마지막으로 G16번 셀 선택하셔서 소개 3월로 입력을 하시고 시나리오를 작업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메일 셀에 저는 위치를 할 거고요. 데이터 리본 메뉴에 가상 분석에 시나리오 관리자 도구를 선택, 추가하기 버튼 눌러서 1번 시나리오 이름이 세율 인상입니다. 자, 이때 변경 셀은 문제 시나리오에서 1번 세율 인상이지만 세율을 15%로 설정하셔야 됩니다. 변경 설정하고자 하는 셀 주소인 B18번 셀을 선택 변경하시고 반드시 변경 셀을 잘 찾아내십니다. B18번 셀입니다. 확인, 값은 15% 입력 처리하고 확인 처리. 다음은 추가 버튼 이용하셔서 두 번째 시나리오 이름은 세율 인하라고 작성을 합니다. 두 번째 변경 셀은 B18번으로 세율 셀을 정확하게 찾아왔기 때문에 바로 확인 누르셔서 값으로 9% 입력을 하고 확인 처리합니다. 자, 마지막은 요약 처리이지만 인상, 인하 시나리오가 각각 잘 작성이 되었는지 여부를 저는 선택, 인상 시나리오를 편집, 확인 눌러서 0.15가 15% 요율이 맞죠. 다음 두 번째 인하, 편집, 확인 눌러서 자 9%가 우리 0.09 수치가 맞으시죠? 올바른 설정인지 확인을 하고 요약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약 처리를 하게 되고, 자, 이때 결과값은 저는 G7번 셀, 즉 혼자만 나왔는데, 저희가 문제에 보셨을 때, 월별 합계 G7, G12, G16의 변동을 알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G7번 셀 저는 잠깐 지웠다가, G7번 셀 떨어져 있는 컨트롤 클릭으로 G12번 셀 또 떨어져 있는 컨트롤 클릭으로 G16번 셀 세 가지를 선택하고 확인 처리합니다. 이때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 는 분석 작업 시트 1시트 바로 앞에 위치하는 것으로 분석 작업 1시트 바로 왼쪽 시트에 배치되었습니다. 저장하셔서 다음 시트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분석 작업 2시트에 고객별 적금 만기 금액 지급표에서 김은소 씨의 만기 지급액 이 5셀에 700만 원이 되려면 납입 기간 D 5셀이 얼마가 되는지를 목표값 찾기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작 전에 이 5번 셀을 확인해 볼까요? 618만 8천 원의 값이 있지만 라운드에 FV라는 재무함수 등의 기타 함수 수식이 걸려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납입 기간인 D24셀에는 수식이 아닌 입력 값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데이터에 가상 분석 도구의 목표값 찾기를 이용하셔서 수식셀은 제가 이메일셀이니까 삭제를 하고요. 수식셀은 김은소 씨의 이 5번 셀 주소이었습니다. 이 5번 셀 선택, 찾는 값은 목표 데이터 수치로 700만 원. 그 다음에 값을 바꾸고자 했던 부분은 납입 기간 월, 즉 D 5번 셀의 변화를 보고 싶었습니다. 확인하셔서 27개월로 반영하시고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매크로 작업 시트를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 포인터 빈 셀에서요, 개발 도구 매크로 기록하기 열어주시고, 매크로에 24에서 23, 1, 2, 3, 4, 5 평균 계산하는 평균 매크로 이름 나왔습니다. 평균 넣어주시고, 확인. 자, 1, 2, 3 과목은 평균 값을 산출하는데, 블럭 계산 쓸게요. 구역 잘 잡아주시고, B4에서 23 영역 처리하였습니다. 수식에 평균, 자동 평균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는 주의합니다. 개발 도구 들어가셔서 반드시 기록 중지 이용합니다. 다음 양식 컨트롤 단추를 동일 시트 G3H6
자, G3, H6 영역에, 아니네, 범위가 더 크네요. G3, H6 영역에 삽입하겠습니다. 자, 양식 컨트롤, 그 다음에 컨트롤 영역에 삽입에 단추 찾으셔서 Alt키에 드래그 사용하는데 범위가 꽤 넓네요. 자, 평균 매크로 이름 선택 클릭하시고 텍스트를 평균이라고 바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적용 여부는 평균값이 비어졌을 때 딜리트하여 평균 단추를 클릭해서 생성되도록 하고 G, H 영역이었지만 범위가 잘 보세요. 제가 아까 범위가 크네요 라고 했는데 G3에서 H6 영역에 정확하게 반영됐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3, 4, 5, 6 맞으시죠? G, H. 자, 근데 이제 이와 같이 범위가 저는 올바르게 설정됐지만 범위가 개체 영역에 정확하지 않게 기입됐을 때는 왼쪽 마우스 클릭 적용이 되지 않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이용해서 크기를 정정할 수 있게 됩니다. 반드시 이런 처리를 해서 크기 정정을 이용하시도록 하고 정확한 셀 영역에 기입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번 매크로를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매크로는 A3에서 E3 영역에 채우기 색 연한 녹색을 적용하는 채우기 색 매크로를 적용합니다. 역시 빈 셀에서 출발, 개발 도구, 매크로 기록, 이름은 채우기 색이라고 주시고 확인. 범위는 A3에서 E3번 영역이 되겠습니다. 자, 저는 마우스 오른쪽에 미니 도구 모음 박스에서 녹색인데 연한 녹색을 클릭하여 기록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기본 도형의 빈만 개체를 G10번에서 G10번이 여긴가요? 10번에서 H의 13번 구간이 여기도 꽤 큰 영역이네요. 범위 잘 설정하시고 삽입 도형, 기본 도형의 빗면, 사각형 빗면 선택하시고 Alt 드래그 이용하시고 텍스트를 채우기, 그다음 띄어쓰기 있네요. 조심하시고 한 칸 띄우고 색,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을 설정하기 위해서 홈,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 이용하셔서 채우기 색 매크로를 이름 선택하시고 확인 완료하겠습니다. 자, 제대로 작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데이터를 지우는 게 아니라 블럭을 잡아 채우기를 원상태, 즉 채우기 없음으로 원상태 적용하고 채우기 색 클릭하셔서 변경사항을 확인합니다. 저장하고 차트 작업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영역에 인천, 대구, 광주 요소 데이터 범위 제거하는 문제가 나왔는데요. 차트 영역 선택 옆에 도구 중에 차트 필터 도구를 이용하시는 게 가장 빠르실 것 같고 인천, 대구. 자, 다시 한번 차트 영역에서 인천 제거하고자 하는 요소 인천, 대구, 다음은 광주였죠. 선택하신 다음에는 반드시 적용키를 눌러서 그 적용 여부가 반영되었는지를 그림과 같이 확인합니다. 자, 가로 요소에 서울, 부산, 대전, 울산 반영이 되었다면 다음 문제 이동하겠습니다. 다음은 2번 문제, 차트 제목을 그림과 같이 추가하기 위해서 차트 영역 부분을 선택하면 오른쪽에 차트 요소 추가 버튼을 이용해서 제목 버튼을 클릭 선택합니다. 내용은 내용과 같이 수정 변경하도록 할게요. 주요 지역, 자, 띄어쓰기 주의를 하시고 재고 현황 입력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범례는 위쪽에 배치하시오. 너무 쉬운 문제네요. 자, 차트의 범례 영역 선택, 범례 서식 이용하시고, 자, 위쪽입니다. 위쪽 배치로 선택 바꿔주시고, 차트 종류를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바꾸시오. 자, 차트를 이번에는 계열 선택하지 않음을 주의를 하시고, 차트 영역 부분에서 오른쪽 마우스 즉시 이용해서 차트 종류 변경, 전체 종류를 세로 막대형에 묶은 세로 막대형 클릭 선택으로 확인 적용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로 축에 최소값을 0. 자, 이 처리를 위해서 축에 서식을 호출하도록 할게요. 가축을 선택하여 오른쪽에 축 서식 보조창 보시고, 자, 혹시 축 서식 보조창을 열 수 없다면 축에서 축을 선택하셨을 때 오른쪽 마우스 축 서식을 재호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축 옵션에서도 축 옵션 영역이 축소되어 있다면 클릭 열어주시고 최대 값을 600으로 최소는 정정하지 않아도 0으로 주 단위를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단위 값에 200으로 정정하여 그림과 같이 자 600, 400, 200으로 마지막 최소 단위가 0값으로 반영이 되셨죠. 자, 여기까지 완료되셨다면 차트 영역에서 셀 포인트로 나오시고 최종 저장하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